혹시 요즘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김이나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젊었을 때는 햇볕을 쬐어도 금방 회복되던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 칙칙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볼까 고민도 해보지만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드는 비용도 부담되고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망설여지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체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달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67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병원에 오셨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누구신지 몰라볼 뻔했습니다. 분명히 1년 전만 해도 양볼에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눈가에는 까마귀 발자국처럼 잔주름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볼 쪽으로는 기미가 퍼져서 마치 지도를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앉으신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그러는데 사실 비싼 화장품 쓴 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으신 거냐고요? 혹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고가의 앰플을 사용하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냉장고에 있는 우유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몇 가지를 섞어서 얼굴에 발랐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유를 얼굴에 바른다고 피부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졌고 칙칙했던 안색이 환해졌으며 무엇보다 피부 결이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유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재료와 섞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연구 끝에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유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피부 재생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여기에 특정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을 읽고 1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 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값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 없이도 기미와 주름을 한 방에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주고 들어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끝까지 다 들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젊은 분들의 피부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서 탄력이 있고 상처가 나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며 세포 재생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같은 화장품을 발라도 반응이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은 성분이 오히려 시니어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시니어 피부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이 되시면서 갑자기 얼굴에 기미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양볼의 동전 크기만 한 점이 생기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그 점은 손바닥 반쪽만 해졌고 나중에는 양볼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마에도 군데군데 갈색 반점이 생겼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처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하실 때 립스틱 하나만 바르시고 나가셨는데 그때부터는 모자를 눌러 쓰시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친구분들 모임에도 잘 안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만나겠니? 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얼굴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시니어 분들의 피부 건강을 지켜드리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그 후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기미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 주름이 깊어져서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을 받으신 분들보다 집에서 꾸준히 자연재료로 관리하신 분들의 피부가 더 건강하고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시술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은 일시적이고 몇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피부 건강은 매일매일 관리해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유 한 팩에 1,000원도 안 되고 꿀이나 바나나 같은 재료도 집에 대부분 있으니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오이라이에요. 자 이거 올라오고이에요. 자 이거 사인 노획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쥐에 그리고 지금 암예 인 노획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인 노획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천연산 성분인데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피부 가장 아래층에서 새 세포가 태어나면 그 세포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가장 위에 있던 오래된 세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28일 주기로 일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40대에는 45일, 50대에는 55일, 60대가 넘어가면 60일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피부 세포가 얼굴에 오래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화장도 잘 안 먹고 기미도 더 진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가 누렇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락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필링제처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지요. 피부과에서 받는 필링 시술의 원리가 바로 이것인데 병원에서는 높은 농도의 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시술 후 피부가 예민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락트산은 농도가 순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훨씬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B2와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도 하는데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비타민 B12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멜라닌이 뭐냐고요? 바로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멜라닌은 검은색 색소인데 이것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서 그냥 피부가 살짝 검어지는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멜라닌이 한 곳에 뭉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미와 검버섯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유의 단백질과 유지방입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천연 보습 크림을 바른 것처럼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유의 지방 성분은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기능이 약해져서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기름종이가 필요했던 분도 나이 들면 얼굴이 당기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우유의 유지방이 이것을 보완해 줍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게 그냥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피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미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쌀뜨물이나 우유로 세수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방법인 셈이지요. 하지만 우유팩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세안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떼수건이나 거친 스크럽 제품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러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 세수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힘껏 닦으시는 분, 또는 모공 청소한다고 코팩을 자주 하시거나 블랙헤드 제거기로 코를 짜시는 분, 세안 후에 얼굴이 뻣뻣할 정도로 당겨야 제대로 씻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기미를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보호막인데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벽처럼 생겼습니다. 피부 세포가 벽돌이고 그 사이를 지방 성분이 시멘트처럼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 피부 장벽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유해 물질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떼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거친 스크럽으로 피부를 자극하면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왜요?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빠져나가고 벽돌 자체도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수분을 잡아주던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피부 속 물이 쉽게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당김이 심해지고 각질이 더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는 것처럼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으로 보호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지고 새로운 잡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더 깊어지고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4시 우세되신 박옥순 할머니였는데 평생 때밀이 타월로 얼굴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가시면 때밀이로 온몸을 밀듯이 얼굴도 미셨다고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 같고 때가 밀려야 씻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 피부는 정말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볼 전체에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드러나 있었고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조금만 스쳐도 빨갛게 되었습니다. 기미는 점점 넓어졌고 볼 전체가 얼룩덜룩한 상태였습니다. 피부는 항상 따갑고 당기셨다고 하고 화장품을 바르면 쓰라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일단 그 습관부터 고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수할 때는 손으로 부드럽게 거품을 내서 살살 문지르시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제거하시라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우유팩을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우유팩은 락트산 성분이 화학적으로 각질을 녹여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 없이도 깨끗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건처럼 피부를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녹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유 필링의 원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말씀대로 하신 지 2달 만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실핏줄이 덜 보이게 되었고 피부가 덜 당기고 기미도 조금씩 옅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와 섞으면 좋은 재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꿀과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깊은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천연 미용 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에서도 꿀단지가 발견되었고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도 꿀을 피부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양반 가문의 여인들이 꿀을 피부에 발랐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재료라는 뜻입니다. 꿀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꿀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당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흡습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꿀이 마치 자석처럼 주변의 수분을 피부 쪽으로 끌어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을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까지 피부에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꿀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깥에서 수분을 끌어오고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니 피부가 촉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도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유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어 영양을 공급합니다. 꿀이 수분을 잡아주고 우유가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지요. 마치 보습크림과 영양크림을 동시에 바른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더해주는 환상의 조합인 셈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유리나 도자기 그릇이 좋습니다. 우유 2큰술을 넣고 꿀 1큰술을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꿀이 잘 안 섞일 수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묽어서 얼굴에서 흘러내린다 싶으면 밀가루를 1티스푼 정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세안을 깨끗이 한 후에 얼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붓이 있으면 붓으로 바르시면 더 편하고 없으면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바르시면 됩니다.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으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살짝만 바르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팩 성분을 더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처음 하시고 나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마치 물을 머금은 것처럼 촉촉해지고 만졌을 때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피부가 한결 윤기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이 자주 트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꿀 우유 팩을 입술에만 도톰하게 발라보세요. 입술 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입술이 촉촉해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싼 립밤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입술이 갈라지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조합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천연 보톡스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맞는 보톡스처럼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톡스만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과에서 주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레티놀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레티놀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요즘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시면 레티놀 크림, 레티놀 세럼 하면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이 성분의 원형이 자연 상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가 얼마입니까?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A는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낡은 피부세포가 빨리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세포가 올라오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피부 아래층에서 통통한 새 세포가 올라오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차오르면서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깁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에 다시 바람을 넣으면 주름이 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피부세포가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피부세포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으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주름이 덜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피부세포가 수분을 잃으면 쪼그라들면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2분의 1개를 포크로 곱게 으갭니다. 바나나는 잘 익어서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것이 더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가 영양 성분도 더 풍부하고 으깨기도 쉽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뻑뻑해서 곱게 으깨지지 않고 피부에 발랐을 때 감촉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유 1큰술에서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걸쭉한 반죽 상태가 되면 완성입니다. 세안 후 얼굴에 바르고 20분 정도 두셨다가 씻어내시면 됩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 부위에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이마에 가로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이마에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팔자주름 부위에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먼저 얼굴에 문질러 주세요. 바나나 껍질 안쪽에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살살 문질러서 그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게 해주신 다음에 바나나 우유 팩을 올리시면 미백 효과가 배가 됩니다.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음식도 피부 관리도 아끼는 것이 미덕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3세 되신 이영숙 할머니께서 이 바나나 우유 팩을 한 달간 꾸준히 하셨는데 눈가에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눈가에 주름이 부채살처럼 퍼져 있었는데 한 달 후에는 그 주름이 절반 이상 옅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거울을 보시면서 10년 전 얼굴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녹차 가루와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미와 검버섯이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조합 중에서 미백 효과가 가장 뛰어난 조합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지요. 그것이 산화입니다. 사과 속의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진행됩니다. 피부 세포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입니다. 카테킨은 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사과를 레몬즙에 담가두면 갈변이 안 되는 것처럼요. 또한 카테킨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이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멜라닌을 막 찍어내는 것이지요. 카테킨은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새로운 기미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생긴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것도 예방해줍니다.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미백제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녹차는 살균 작용도 있습니다. 피부에 있는 나쁜 세균을 없애주기 때문에 뾰루지나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 녹차가 이것을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녹차 가루 1큰술과 우유 2큰술을 섞습니다. 녹차 가루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차 가루라고도 하지요. 제과제빵 코너에 가시면 있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녹차 가루가 없으시면 녹차 티백을 뜯어서 안에 있는 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티백 2개 정도면 1큰술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팩을 씻어낼 때 마지막 헹군 물을 우유와 물을 1대1로 섞은 물로 해보세요. 세수대야에 물을 받고 거기에 우유를 반 컵 정도 넣어서 섞으신 다음 그 물로 마지막에 살살 헹궈내시는 겁니다. 수돗물 대신 이 우유물로 마지막에 헹구시면 피부에 우유 성분이 한 번 더 남아서 더 맑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븐지대 초반에 정말 검버섯이 많으셨던 한 환자분께서 이 녹차 우유 팩을 2달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검버섯의 색이 확연히 옅어졌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볼 전체에 크고 작은 검버섯이 20개가 넘었는데 2달 후에는 색이 많이 옅어져서 멀리서 보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오트밀과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다른 팩을 하면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가우셨던 분들도 이 팩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귀리로 만든 것인데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피부 진정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오트밀 목욕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께 오트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순하고 자극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리의 특별한 점은 수분을 머금으면서 각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럽처럼 피부를 긁어서 각질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질을 부드럽게 빨아들여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으면서도 각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피부가 쉽게 트거나 빨갛게 되시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오트밀이 이것을 보완해줍니다. 베타글루칸은 피부 세포의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트밀 가루 2큰술을 그릇에 넣습니다. 오트밀 가루가 없으시면 일반 오트밀을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믹서기가 없으시면 지퍼백에 오트밀을 넣고 밀대나 병으로 부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적당히 부서지면 됩니다. 거기에 우유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섞어줍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너무 묽어지니까 조금씩 넣으시면서 걸쭉한 반죽 상태가 될 때까지 섞어주세요. 세안 후 얼굴에 바르고 15분 정도 두셨다가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팩을 씻어낼 때 그냥 물로 씻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살살 굴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오트밀이 수분을 머금어서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살살 굴려주면 각질이 더 잘 떨어져 나옵니다.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굴려주시는 겁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살살 굴려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피부가 마치 아기 피부처럼 매끈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장이 훨씬 잘 먹게 되고 피부색도 한 톤 밝아 보입니다. 칙칙했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서 어떤 화장품을 써도 트러블이 생기셨다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오트밀 우유팩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진정되어서 붉은 기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볼이 항상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이 팩을 꾸준히 하신 후로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5번째 조합은 감자와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야외 활동 후에 얼굴이 붉어졌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응급처치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봄나들이를 다녀오셨거나 텃밭에서 일을 하셨거나 손주들과 바깥에서 놀다 오셨을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경험 많이 하셨지요? 등산을 다녀오신 후에 얼굴이 화끈거리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일종의 가벼운 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두시면 나중에 그 부위가 김이나 잡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을 받으면 멜라닌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탄 후에는 빨리 진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미로 남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알칼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산성으로 바뀌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감자의 알칼리 성분이 이것을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지요. 감자의 녹말 성분은 피부의 열기를 빼주는 역할도 합니다. 화끈거리는 피부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예로부터 화상 치료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감자를 갈아서 붙이면 열기가 빠지고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생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강판에 갈아서 즙을 냅니다. 강판이 없으시면 믹서기에 갈아서 면보자기로 짜도 됩니다. 감자즙 1큰술, 우유 1큰술, 밀가루 1큰술을 1대1대1 비율로 섞습니다. 밀가루가 없으시면 쌀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5분 정도 두셨다가 씻어내시면 됩니다.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피부에 열기가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감자 우유 팩은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차갑게 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차가운 온도가 피부의 염증을 더 빨리 가라앉혀 주거든요. 팩 재료를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여름에 텃밭 일을 하시고 얼굴이 새빨갛게 되셨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일진 모자를 쓰셨는데도 얼굴이 많이 타셨더라고요. 이 감자 우유 팩을 하루에 2번씩 3일만 하셨더니 붉은 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미로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감자의 초록색 부분이나 싹이 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칼로 넉넉하게 도려내시고 싹이 난 부분도 깊숙이 파내신 후에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우유팩을 알려드렸습니다. 꿀, 바나나, 녹차, 오트밀, 감자를 우유와 섞어서 사용하시면 각각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상한 우유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덩어리가 생긴 우유는 버리세요. 상한 우유에는 나쁜 세균이 번식해 있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를 코에 대보시고 시큼한 냄새가 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팩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팩 재료를 조금 발라보시고 24시간 동안 기다려보세요.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꿀이나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그 음식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신 적이 있다면 피부에도 바르지 마세요. 셋째, 우유팩은 저녁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락트산이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폐 피부가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은 저녁에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팩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피부가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효과를 빨리 보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다섯째, 팩을 하신 후에는 보습을 꼭 해주세요. 팩이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의 유분도 함께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팩을 씻어낸 후에 평소 사용하시는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서 수분을 잡아주세요. 팩 후에 보습을 안 하시면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1-2시간 정도 지나면 세수를 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신 후에 오늘 알려드린 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바르세요. 오늘은 꿀, 모레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시면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고 로션을 바르신 다음 주무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피부가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간식빛깔, 겉에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에서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촉촉해집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가 쪼그라들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맹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제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하시지 말고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코르티솔은 피부의 콜라겐을 분해해서 주름을 만들고 피지 분비를 늘려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산책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분과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에는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것들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건강해집니다. 결국 건강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관리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유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고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4개월, 6개월 꾸준히 하시면 거울 속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녁에 우유팩을 바르고 잠시 눈을 감고 계시는 그 15분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울을 보실 때 기미와 주름 대신 자신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 눈에 담긴 지혜와 경험, 살아온 세월의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는 관리하면 좋아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에는 락트산, 비타민 B, 단백질, 유지방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재료와 섞으면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집니다. 둘째, 꿀과 섞으면 깊은 보습과 영양 공급, 바나나와 섞으면 주름 개선과 탄력 증가가 됩니다. 셋째, 팩은 저녁에 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한 우유는 사용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팩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피부 고민이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조함이 고민이시면 꿀, 주름이 고민이시면 바나나, 기미가 고민이시면 녹차를 선택하세요. 댓글로 어떤 것을 해보실 건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이나 가족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건강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우유 한 잔 꺼내서 얼굴에 발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